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4분을 모시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규정을 기본으로 자유한국당 주최로 이루어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자유한국당 4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좌석은 미리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제 왼쪽부터 권영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영진입니다. 이진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훈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이재만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재만입니다. 김재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수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4명 후보들에게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계 방향 순이고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벨이 1번 울리고 발언 종료 시간이 되면 2번 울리면서 마이크가 꺼집니다. 4분 모두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권영진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구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지금 대구는 대기업 하나 없던 도시에서 대기업이 있는 도시로, 그리고 물산업, 미래형 자동차 산업, 전기자동차 등의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164개 기업, 2조 1천억 원의 투자도 새롭게 유치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도 열었습니다. 이 기분 좋은 변화를 저 권영진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권영진이 대구를 반드시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진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3번 이진훈입니다. 어떤 도시에 살 것인지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항 없는 도시, 수돗물에도 뗏물과 낙동강물 차별이 있는 도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마이너스 성장하는 도시에 사시겠습니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도심공항이 있는 도시, 오염 걱정 없는 뗏물 청정 식수가 모든 가정에 수돗물로 공급되는 도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처방, 뉴딜 정책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도시에 사시겠습니까? 시장을 제대로 뽑으면 좋은 도시에 살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도시 시민, 시장에게 대접받는 시민이 되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이재만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후보 기호 1번 이재만입니다. 나무를 벨 때는 도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무를 심을 때는 삽이 필요하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는 도끼보다는 쟁기와 호미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1년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마구잡이 도끼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일자리에 씨앗 뿌리기는커녕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됩니다. 외눈박이 국정운영, 그리고 편견과 독선으로 독주하는 문재인을... 네,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수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기호 4번 김재수 후보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시민 모두가 피부로 잘 느낄 것입니다.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12,000명이 대구를 떠나는데 그 가운데 20대, 30대가 5,700명입니다. 앞으로 대구는 이대로 두면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서 대구 시민은 물론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 변화에 알맞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 중, 고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중앙부처에서 일했습니다. 여러 부처를 다니면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대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김재수와 함께 네, 짧게나마 네 후보들의 소신과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토론 진행 방식은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그리고 세 후보가 한 후보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지명 토론,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한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 내기는 삼가 주시고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들을 수 있는 진지한 토론 되기를 네 후보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먼저 네 후보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경기 침체다, 청년 실업자 100만 시대다, 일자리 부족, 그리고 지역 경제 위기,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각 후보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진훈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예, 현 정부가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최저 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이제 대구 같이 자영업 또 중소기업이 많은 경제 상황에서는 타격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전 시장께서 취임한 2014년에 전국적으로 3.3% 성장을 했는데 2016년도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여파로 2017년에 보면 대구의 일자리가 10만 개가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로 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의 근본적인 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재만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공약이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금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시장이 주도합니다. 기업이 시장을 누빌 때 비로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시장을 향한 도전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저는 대구 경제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21세기형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인 의료, 관광, 뷰티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면 물론 생활경제와 IT를 접목해서 차세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서 대구의 미래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대구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대구가 만들어내는 굿잡 크리에이터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수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 구조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구의 산업 구조가 보면은 주력 산업이 없다. 그다음에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는 미래 몇 가지 사업들이 서로 연계성이 안 된다. 통합의 시너지가 안 나타난다. 따라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그냥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독자적인 생존력을 가지는 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호 윈윈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가 가진 우수성, 경쟁력, 즉 기계나 자동차 부분, 전자, 정보통신 부문의 우수성에다가 교육, 의료, 관광 부분의 경쟁력을 가미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신산업으로서 푸드, 바이오, 건강을 적점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 지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 대구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그리고 기업에게 원스톱 지원 체계를 주고 그리고 노사평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에는 지금 기업이 오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유치했던 164개 기업이 올해 내년이면 공장을 완전히 착공하고 정상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년 일자리 문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할 때 한 해에 20대, 30대가 9,000명씩 떠났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는 5,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산업을 키우고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나간다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 후보에게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집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지명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제는 정책이나 공약 사항을 원칙으로 하면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한 후보에게 집중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하는 후보는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은 없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재만 후보부터 지명하겠습니다. 나머지 3 후보들은 자리 순서에 따라서 김재수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 그동안에 복잡한 시정을 추진한다고 많은 아닙니다. 이재만 후보를 상대로 3분의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재만 후보님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에도 뭐 이 동구청장도 하시고 해서 많은 그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2월 13일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시장, 상가, 거리를 누비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재만 후보님의 장점도 많이 평가하는 대신에 단점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공유하고 있는데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61년간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대구 토박이, 대구 이돌레기가 저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보면 단점으로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구시장이 돼서 대구의 미래를 열어가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대구가 역주행해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 역시 우리 모두는 함께 뉘우칠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께서 이재만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재만 후보님. 이재만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3차 도심 순환 트램을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대구도 트램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 순환 트램을 만들고 그리고 2단계로는 달성 순환 트램 그리고 동구의 공항 후적지와 이시아폴리스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러한 803 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트램을 할 때는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트램 교통수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지상 노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추게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대중교통인 도심철도를 1, 2, 3호선을 만들면서 서구와 남구를 비켜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1, 2, 3호선을 같이 공유하는 도심 대중교통을 만들까 싶어서 저는 도심철도를 3차 순환도로의 트램으로 연결해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저는 권영진 시장 후보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대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트램 공약이 전체 공약에서 한 지역의 일부입니다. 이 공약마저도 제 공약마저도 뺏겨서 그대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권영진 시장의 한계다. 권영진 시장은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만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재만 후보님,
4년 동안 또 길게 보면 8년 동안 이제 치수원 이전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노력해 왔는데 성과가 그렇게 진척이 없습니다. 어제 경북도지사 후보님들의 토론에서도 전원이 그것은 받지 않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재만 후보는 하상 여과를 주장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치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이 4년 전에 2014년 7월 1일 취임식 때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이전되지 않아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전국에서 발암 물질이 가장 높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지역 감정, 갈등과 분열로 끌고 가면서 대구에 아무런 이익 없는 정책이 지금까지 대구의 소모 행정입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하상치수란 것은 강변치수입니다. 지금 원수를 뜰 때 흘러오는 물의 제일 위에 부분을 떠다 보니까 이끼와 화학물질이 많이 떠여져서 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밑에 자갈과 모래청을 지난 하변에서 원수를 치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재수 후보를 상대로 세 분의 후보가 질문할 순서입니다. 권영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재수 후보님 공약 보니까 청년 공약으로 369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청년들에 대한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보장 제도를 이제는 도입하고 그리고 취업에서부터 그리고 또 결혼하고 주거 갖고 보육 교육하기까지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69 공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청년의 이직 문제 아까 시장님도 강조하셨지만은 1년에 12,000명 우리 대구를 떠나는데 가운데서 48% 5,700명이 20대 30대입니다.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대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그런 자세로 특별 대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300만 원. 그다음에 600만 원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600만 원, 또 900만 원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900만 원을 주는 것을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앞으로 특별반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도 인구 절벽에 대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 가장 인구 유출이 심한 대구에서는 재원 문제를 떠나서 시의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진훈 후보, 김재수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수 후보님,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옮긴다 또는 현대화한다 이런 계획이 대구시가 10년 동안 세워서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아직 진척이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 큰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데 김재수 후보께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하셨으니 이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에는 여러 사람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전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가 축돌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 시장께서 뭐 여러 가지 용역 조사도 하고 많은 검토를 거쳐서 그 지역에 뭐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하고 또 일부는 또 이렇게 약간 옆에다가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림축산부에서 과거에 또 시장과장도 해서 이 시장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은 현재 매천시장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확장을 하고 별도의 시장을 동북 쪽으로 뭐 반야월이라든지 뭐 경산 입구 쪽으로 이렇게 하나 추가 건설하는 것이 교통량이 혼잡하는 것도 맞고 대구시를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한다. 즉 인구가 100만 넘는 도시는 다 도매시장이 2개입니다. 대구만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더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만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수 후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결혼, 취업, 출산에 대한 사회 참여 제시책을 했습니다. 그 정책이 4년 전에 권영진 시장이 공약을 했는 내용인데
그런데 4년 동안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수 후보는 어떻게 이 공약을 성사시킬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2달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정치권에서 냉담하는데 그 이유로 이런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일하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갈 데가 없다. 이 문제를 어른의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재원 문제를 떠나서 특별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대구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대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잘 없고 또 절박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청년 일자리 그 전시회도 제가 몇 번 가보고 담당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 문제는 정말 권 시장께서 4년 전에 이 제시했다면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만은 추진 실적이 없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해서 청년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 권영진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진훈 후보부터 해주십시오. 예, 권영진 후보께서는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미래형 자동차 산업, 전기차 선도 도시를 표방하고 또 보급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전기차에 대해서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되고 있어요. 충전 시간이 길다, 배터리 수명이 조기 저하된다, 또 미세먼지가 오히려 증가된다 이런 게 있는데 서울과 광주, 창원, 울산 이런 데도 이제 수소차로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요, 순수 EV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2022년부터는 이제는 가솔린 휘발유차 안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품 산업도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로 가면 부품이 근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에는 우리가 완성차를 만드는 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1톤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대구에서 완성차를 생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통운, 쿠팡, 롯데글로벌 로지스 같은 택배 회사들이 이 차가 나와서 보급받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 시간의 문제도 배터리 기술도 급격히 진전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의 이 발전이 그냥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시대에는 선도도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대구의 미래다. 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만 후보께서 권영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권영진 후보는 4년 동안 대구를 이끌어가면서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실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후보가 지금까지 공약하고 추진했는 사업들이 방향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자체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경제 시티를 만들겠다. 그리고는 미국 갔다 오더니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 네,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만 발언 시간이 제한되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현직 시장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현직 시장에 대해 결례고 대구 시민 무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없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이 계속 떠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20년 동안 대기업 하나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래도 제 시대 때 현대로보틱스,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입니다. 본사가 대구를 이전해 왔습니다. 물산업에서는 롯데케미칼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학 바이오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우리가 크게 키워나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폄하하고 한다고 해서 대구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정위기주의 도시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제 취임할 때 28%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부채 비율을 20.5%까지 떨어뜨리면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서대구 KTX 역사 그리고 대공원 개발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걸 제 시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기 네,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재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권 시장께서 애쓴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는데 지금 많은 사람 걱정하는 것이 전기차는 아직까지 할 여건이 안 됐다. 기반이 갖출 때까지 좀 페이스를 조절해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즉 우리의 주 시출 시장은 여전히 내연 자동차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기차를 갑자기 가버리면 우리 대구의 많은 부품 업체들이 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조절해야 됐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이거 4년 만에 효과 나나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정말 우리 대구가 친환경 첨단 산업 도시로 바뀌면서 우리가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 섬유산업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그런 산업으로 가야 돼요. 저는 4년 전에 왜 젊은 시장을 뽑았을까? 시간은 네 편이다. 대구의 긴 안목으로 미래를 보면서 할 일을 해라. 네 4년 동안 그냥 집 하나 제대로 짓고 도로 하나 닦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시민들이 저에게 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면 됩니다. 지금 3년 만에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구를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내부에서만 자꾸 이렇게 경선 앞두고 이렇게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생각으로는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진훈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재만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진훈 후보가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제가 동구청장 재임 시에 K2 군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영진 후보가 통합공항 이전을 추진하는데 이거 대구 시민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공약한 이진훈 후보. 네, 이진훈 후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소음 문제, 또 고도 제한 문제, 또 민원이 많이 있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항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없애버리는 일이고 또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주의 깊게 또 연구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대구 시민들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또 시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도 없이 한 것이 잘못이다. 통합공항의 비전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또 시민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항을 존치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을 더 키울 방법이 있다면 민항을 존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아직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김재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진훈 후보님께서 뭐 여러 가지 공항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적절한 시기에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공론을 하고 또 부족한 절차가 있다면 또 보완도 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은 시급하게 결정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뭐 그런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진훈 후보님의 공약에 10조 원 뉴딜 정책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좀 궁금한데 대구에 예를 들어 최근에 스마트 시티라든지 산업선 철도라든지 이런 게 다 날아갔어요. 네, 10조 원 뉴딜 사업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경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25년째 꼴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긴급 처방을 해야 된다. 그것은 뉴딜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우리 대구에서도 10조 정도를 새롭게 투자를 유치해서 그중에 6조는 민자를 유치하고 4조는 국시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25년 동안 대구시청에 근무를 했고 또 수정구청에서도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유치하고 또 유치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처방 없이는 대구 경제를 새롭게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10조 뉴딜 정책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세 분이 뭐 군공항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우 후보께서 민간공항은 두고 군공항 K2만 보내자고 하셨는데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지난 수년 동안 동구청장 8년 하시면서 이재만 후보 아무것도 못 해냈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첫 번째, 이 군공항만 받아줄 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군공항 하나 만드는데 5, 6조 듭니다. 예산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군공항 지역 및 이전에 관한 법률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공항 확장하는 예산도 또 국비로 받아내야 됩니다. 네. 네 가지 방안이 질문을 있습니다. 이해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진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그것이 이제 대구 시장을 하시면서 통합공항을 받아준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줄 곳이 없는데 대구시장께서는 권영진 후보께서는 2013년 특별법이 나온 이후에 2년 동안 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셨는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고요. 받아줄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항을 이제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3조, 4조, 많게는 5조씩 들지요. 김해가 5조 9천이 들고 제주 제2공항도 4조 5천이 드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같이 정치인이 있는 것이죠. 그걸 확보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득이 되는 것이지 우리 돈으로 다 개발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 시민들에게 네,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명 토론 순서를 마치고요. 이번에는 각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모두 같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내 인생의 책 한 권이라는 주제입니다. 후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인생을 바꾼 혹은 가장 의미 있는 책은 무엇인지 설명과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먼저 김재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많은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직접 바로 세워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직접 집필한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 책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가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쏟아본 열정과 경륜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제가 해외 근무, 즉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선진국의 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를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책은 제가 책을 집필했습니다마는 이 표지 디자인은 제 아들이 했고 이 책 제목은 제 아내가 썼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열정이 묻어 있는. 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권영진 후보는 어떤 책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작년에 참 어려운 시기에 바로 한번 돌려주시죠. 예,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는 우리 지역 출신 정호성 시인의 시집입니다. 이 시에 보면 봄길이란 시가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지난 시간 정말 나라가 어렵고 대구도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 대구시가 새로운 길을 열고 그 시장이 새로운 길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시민들에게도 전해주고 하면서 작년을 보냈던 기억을 새기면서 이 시집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진훈 후보 들고 나오신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목민심서 정약용 네. 선생이 지은 것인데요. 이 책을 자주 읽기도 하고 또 되새기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구한 1800년대죠. 말기가 되기 전에 조선시대가 어려워졌을 때 이 책을 집필해서 공직자들의 표상이 되는 그런 자세와 일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이죠. 저는 제 공직의 철학이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사구시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을 38년 하고 마치면서 실사구시에서 답을 찾다.
정약용과의 대화하는 책을 작년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또 일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꼭 정약용 선생의 네. 이재만 후보께서는 어떤 책 들고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징비록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한 편의 대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속에서 살고 역사 속에서 살고 또 앞선 세대, 동시대인 후 세대가 삶이 함께 뒤엉키고 굽이쳐 나의 삶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 인생에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해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대구 시민 여러분들에게 일독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서해 유성룡 선생의 장비록을 권해드립니다. 장비록은 임진왜란의 전망의 위기에서 유성룡의 애국, 애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징비록은 그런 점에서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저에게는 항상 나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 경계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보들의 삶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한 후보가 나머지 후보 중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 1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30초, 추가 답변 30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특정한 한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권영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재만 후보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만 후보께서 동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공항 문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지금 그동안 우리가 10수년 동안 동구 그리고 북구 주민들이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그리고 고도 제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신남동 신촌도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 이전하자고 하니까 자꾸 공항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옮겨가서 정말 더 크고 좋은 공항을 가까이에 만들고 그리고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도심의 1000만 평은 신성장 거점으로 우리가 활용하자는 이런 건데 동구청장 출신인 이재만 후보께서 이걸 반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저희 한국당에서 지금 지난 총선, 대선 다 공약 아닙니까? 최고위였던 지내셨던 분들이 우리 당의 공약 부분들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권영진 후보가 정말 대구를 너무 모릅니다. 제가 동구청장 8년 하면서 2007년에 K2 군공항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동구가 받고 있는 소음과 고도 제한 그리고 개발 제한은 전부 다가 K2 군공항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K2 군공항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민간 공항을 확장시키면 동대구역과 대구공항을 하나로 만드는 경전철을 깔아버리면 3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개발 제한 군사보호지역에 물린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에어시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4시간 불야성의 소비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동구 주민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10배로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K2 군무대를 옮기고 거기에 공항이 있어야 지역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네, 추가 질문 가능합니다. 아니 그동안 계속해서 안 되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군공항 나가자 누가 옮겨줍니까? 그 사이에 동구 주민들 북구 주민들 대구만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지금 계속 군공항만 옮기자는 얘기는 이 대구를 그대로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군공항 나가고 민간공항 존치하면은 고도 제한 없어진다 그러는데 고도 제한은 더 넓어져요. 개발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 군공항과 관련 민간공항과 관련된 고도 제한 법률을 보고 좀 이 문제를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권 시장의 고도 제한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발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발 사업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아파트 사업자들이 고도 제한의 문제지 일반인들은 고도 제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K2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대구시장으로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2013년 동구청장을 마감할 때
그 당시 애청 군수 이현중 군수와 K2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이번에는 이진훈 후보 지목해 주시죠. 예, 권영진 후보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시민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귀를 기우는 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고,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두루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진 후보께서도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경청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특별법에 따라서 통합공항을 하는데, 시민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군공항 이전은 원하지만 민항은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원한 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투표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만일에 재선되신다면 묻고 싶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진우 후보께서 제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거나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부족하면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게 책임 있는 대안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도 되고 시민에게 묻습니다. 근데 군공항만 옮기자는 분들을 보면은 이거는 내가 시장이 되면 한다라고 얘기할 뿐 이 법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받아줄 때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활성화되려면은 여기를 키우려면은 지금 과연 여기서 지금 활주로를 3,200m로 키울 수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공항을 확장할 예산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시장 되면 국비 다 따고 법 바꾸겠다. 그렇게 시장이 공약한 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있으면은 저도 다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안 없이 이미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이제 책임 있는 공직자고요.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또 공직자고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받아줄 것도 노력하면 있는 것이고 본인도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줄 것이 없는데 그런 노력을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투표법의 적용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법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통합공항에 예, 추가 답변 해 주십시오. 예.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공항을 설사 둘 수 있어서 두더라도 대구 미래가 안 됩니다. 이 공항은 가까운 거리, 정말 해외 여행 나가기 가까운 거리지 우리가 한국 물류가 되는 제대로 된 공항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도시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았던 군공항은 보내고 더 크고 좋은 항공 물류가 되는 이런 공항을 가질 기회인데 이걸 왜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만 후보 지목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권영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헌은 국가적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제왕적 대통령제 5년을 8년으로 만들려는 문재인식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권영진 후보는 이 지방 분권을 우선해야 된다고 같은 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 선거가 6.13 지방선거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꼼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너가 잘했나 국정을 못했느냐 그 심판받는 6.13 지방선거를 개헌으로 방패막이 하고 꼼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영진 시장은 거기에 같이 결을 하고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굉장히 왜곡하시는데요. 대구시장이 지방분권 주장 안 하면 대구시장 자격 없습니다. 모든 게 중앙에 다 권력 갖고 있잖아요. 재정, 그리고 조직, 그리고 입법권까지. 우리 대구시청에 4급짜리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이 분권 회의죠. 그리고 헌법에 분권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거냐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발의해서 되나요?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시기 문제는 야당하고 합의해야죠. 제 입장은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이제 당의 정체성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당이 올 때까지 정말 우리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 많이 거칠 동안 저는 이 당 안 떠나고 지켰습니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이 정권 찾도록 했어요.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두 분도 구청장 공천 받고 구청장 하시는 겁니다. 자꾸 왜곡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추가 질문 기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 분권은 이미 우리가 헌법에 넣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방 분권의 가장 큰 거는 재정 분권 그리고 조직 분권입니다. 이미 이것은 가능해졌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다만 본문에 전문에 여차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체성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성공정부를 만들자고 답변해 주십시오. 탄핵에 그동안 모든 정부마다 분권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력 잡으면 아무도 안 내놨습니다. 지금 구청장까지 하셨던 분이 그래서 법률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 개정하면은 된다는 걸 몰라서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권력만 잡으면 분권 안 하거든요. 다 중앙정부가 권력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라서 넣어서 그 법령과 영이 위헌 소송을 받으면 이 법률 개정하게 돼서 분권이 현실화됐기 있기 때문에 헌법에 분권을 넣는 게 중요한 네. 거예요. 이번에는 김재수 후보 어느 분 지목하시겠습니까? 예, 권 시장님께 좀 집중돼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권 시장에서 큰 국책 사업을 많이 이렇게 벌였는데 최근에 수성 알파시티 1,159억이 이기 투자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1조 1,072억이 예타에서 탈락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7,615억 투자심사 탈락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선 혁신도시 연장 4,918억 아예 이건 예타 보류 이 합치면 2조 4천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 줄줄이 탈락됐는데 시장님은 지속적으로 뭐를 하겠다 지금 최근에는 막 트램을 만들겠다 해서 제가 의의가 좀 없기도 하면서 중앙정부의 이사결정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건 실무자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고 정치권도 동원하고 시장이 직접 뛰고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김재수 후보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세요. 수성 알파시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는 예타 대상 사업도 아니고 잘 진행되고 있고 대구 산업선철도는 지금 추경호 의원님이라든지 곽대원 의원님과 계속 국토위원회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지금 마지막 예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 부분들은 법물동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부분들은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가 보류하는 사업으로 된 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대구가 참 경북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대구시 그리고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부분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설득할 건 설득하고 때로는 싸울 건 싸우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이제 자꾸 이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서니까 사실을 잘못 알고 호도하면서 자꾸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장관 출신 네. 추가 질문 기회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장관이 하는 이야기는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께서도 3월 13일자로 물산업도 지금 전면 재보류하겠다. 말이 전면 재보류지. 이거 백조합니다. 그런 등등의 이게 그다음에 수성 알파시티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시 실증 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벌써 투자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사업들이 붙어 있다는 건데 시장님께서 물론 다 혼자 끌고 가기는 힘든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기십시오. 아니 자꾸 수성 알파시티는 그거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도시공사가 잘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이미 1,300억이나 투자가 됐어요. 이게 전체 예산이 2,335억이에요. 환경부 장관 자기가 마음대로 이걸 조정하거나 원점에서 검토할 사업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님. 그리고 실무자가 답변할 차례. 답변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환경부 장관이 헛소리를 하면은 같이 안 네. 된다고 제 시간 조금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번에는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만은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진훈 후보부터 안정적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정 분권과 이제 권한 이양으로 이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주장하다가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이 정말 문제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는 능력이 부족하다, 역량이 부족하다, 또 부패하다 늘 이런 이유로 이제 하지 않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이제 20년 넘게 지방자치 훈련을 해왔고 또 부패의 정도도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정부가 훨씬 부패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강력히 지방자치자들이 요구할 일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재정을 1억 예산, 2억 예산을 따로 따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야 되느냐. 네, 이번에는 이재만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지방 분권에서 재정 분권은 지금 세수의 불균형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조정으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정을 좀 더 지방에 키워지려면 특별 교부세를 올려야 됩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특별 교부세를 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려갖고는 지방정부, 지방분권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재정분권에 우선해야 되는 것은 특별 교부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규제 혁신과 아이디어를 소통해야 되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개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민간이 소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민간 개발이 네, 이번에는 김재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방 분권, 지방자치의 대원칙은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 이의를 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황 또 여러 가지 이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만 현실 여건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즉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도 지방비 매칭이 제대로 안 되는 지방 재정이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와도 이월이 된다든지 또는 불용이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방비 매칭 비율을 좀 낮추다든지 국세를 지방세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돼야 되고 저는 아까 우리 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권이 4급 공무원도 하나 못 만드는 이런 구조는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 인사제도라든지 또는 특별하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개정해서 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말 제가 서울 부시장하고 국회의원 할 때는 지방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하려고도 돈이 없어서 제가 예산 때만 되면은 기재부 공무원들한테 가서도 정말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해야 국비 좀 따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입니다. 그런데 쓰는 거는 지방에서 60%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적어도 6대4 그리고 아니면 안 되면 7대3까지는 조정해야 지방이 자기 계획대로 돈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사권, 조직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들 과감하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 잘못이 있습니다. 늘리면 중앙에 의존만 하려고 하는 그런 버려야 되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고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싸울 땐 싸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성 인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들은 지역의 여성 인권 신장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재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맑고 건강해지는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로 사회적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사회적 교육입니다. 타인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리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인식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이 받아온 상대적 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은 개인의 존엄과 자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적극적 자유주의를 인식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체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재수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미투 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남녀 차별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헌법 10조에도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11조에도 성별이나 종교나 사회적 지위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과제인데 다만 이런 운동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난다든지 또는 미국의 펜스 룰 같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점을 예를 들어서 용기를 무릅쓰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여성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부 추세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중심이 돼서 이 운동을 원래 목적대로 잘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요즘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특히 정치인들의 그러한 성추행, 성폭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지도자들의 얼마나 부도덕한가 민낯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계급사회 위계적인 이 상하 문화 이 부분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전체의 조직 문화를 바꾸고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2차 피해 없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와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여성가족정책과실을 독립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진훈 후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 남성 우월주의나 또 조직 문화의 폭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하는 것이죠. 그러려 그러면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의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이거를 해보니까 1년에 한 1000명씩은 새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수성구는 2012년부터 여성 친화 도시를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도 앞으로 여성 친화 도시로 여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치관 또 사회적 인식 또 여성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네, 오늘 상당히 진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모두 발언에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대구 경제가 어렵고 산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구는 지방 중소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청년이 떠나는 희망 없는 도시가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김재수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구를 살리겠습니다. 기호 4번 김재수입니다.
네, 이어서 이재만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벙커난 자동차, 레일을 벗어난 기차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바로 파국입니다. 국정 운영, 대구시정 이렇게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 1년 우리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변화가 시작입니다. 대구의 변화가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찾아오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진훈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를 3대 도시의 위상이 있는 도시로 또 경제가 제대로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력과 경험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는 대구시청에서 25년간 두루 경험을 쌓았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또 수성구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물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해온 행적, 성과를 보고 판단할 때입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권영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과연 누가 대구 미래를 열어갈 시장 후보이고 또 누가 자유한국당의 압승을 가져다 할 후보인지 여러분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권영진이 해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알 만큼 알았고 준비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이제 대구를 희망의 대구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모두 고맙습니다. 곧 있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오늘 이 토론회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대구시장 경선 후보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